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 이런 뜨거운 날씨에 저는 리뷰를 하러 다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삼지창이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에서도 꽈트로 포르테라는 차량을 리뷰할 텐데요. 우선 차량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이 마세라티의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참고로 콰트로 포르테는 정말 많고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인 스탠다드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전면부터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면에서는 그릴 정중앙에 있는 삼지창이 가장 메인구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대형 세단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웅장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본넷 위에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굵직하게 4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라인은 차량을 웅장하게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공기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트입니다.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LED를 들어가게 되었으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웅장하고 세련됐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전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측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바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뜨거워. 그리고 이제는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긴 전장의 모습을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 사이즈로 구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휠베이스, 그러니까 실내 공간만큼은 3170mm라는 엄청나게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퀴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20인치 같았지만 지금 현재 보이시는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였고요. 그리고 나름 고성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캘리퍼는 레드, 빨간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을 굉장히 많이 내뿜고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엔진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휀바 쪽에 3개의 배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몰딩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도배를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필러 쪽에서도 앞전에 전면과 똑같이 삼지창이 똑같이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요 멋있는 콰트로 포르테, 과연 후면은 어떨지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면에서는 웅장함, 그리고 측면에서는 우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면은 전면과 측면의 웅장함 그리고 우아함을 잘 섞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삼지창이 굉장히 아이덴티로 꼽히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필기체 또한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자기네들의 회사 이름을 정자로 쓰는 반면, 마세라티는 자기들만의 타입을 고집하여서 이런 식으로 필기체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확실히 쿼드 머플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고성능이라는 것을 뽐내고 있고요. 그 다음은 트렁크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대형 세단이라는 라인업에 맞춰서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골프백 수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약간 작은 백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서 차량을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응급 키트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들이 스페어 타이어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추세지만,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급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키트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데요.
트렁크뿐만이 아니라 실내도 굉장히 넓었음을 제가 한번 인지를 했는데 얼마큼 넓은지 지금부터는 실내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뜨거.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외장은 굉장히 훌륭하고 퍼포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내부는 조금 더 반대로 약간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부터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내 핸들에 있어서 정중앙에 삼지창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메모리 시트가 두 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바로 보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되지만 반자율 주행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이제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대비됐을 때 길이가 약 2배 정도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이 훨씬 더 스포츠성에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대신에 조금 운전을 해보면서 힘든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방향 지시등입니다. 보통 이제 방향 지시등을 왼손으로들 다들 하시는데, 제가 보통의 다른 차량들의 방향 지시등은 약 요 정도면은 이제 지시가 가능했는데 마세라티는 팔을 좀 더 펼쳐야지만 방향 지시등이 가능했다는 점 있었고요. 그 다음은 센터페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정중앙에 크로노 시계가 마치 심볼의 느낌을 상징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터치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터치의 질감은 그냥 저냥 평범했다, 요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처구니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센터페시아 어디에도 비상 깜빡이가 위치하지 않은데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요 기어봉 앞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빨리 눌러도 모자를 파네. 기어봉 앞쪽에 있으면 이게 정말로 좋을까? 뭐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두 가지 당연히 있습니다. 두 개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자 브레이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 요거 한 가지가 있었고, 히든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깊고 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차키나 핸드폰과 같이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나름 포인트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암레스트 공간인데요. 수입차임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깊기도 하고요. 굉장히 넓은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마치 냉장고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가운 바람 혹은 뜨거운 바람으로 여기에 실려 있는 음료수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거나 반대로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정 외관에 내장은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림은 우드 트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드 트림 우측에 보시면은 이 차량의 등급인 쿼트로 포르테라는 필기체가 후면에 마세라티처럼 같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값이 비싼데 옵션이 조금 없는 건 아쉽지만 마감재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위에 같은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감에 있어서도 부드럽고요,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알칸타라가 천장을 덮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지요. 전면 부분, 일렬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옵션이 조금 없어서 이 차는 감성으로 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즘 나오는 옵션들이 반자율을 제외하고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차량 제가 아까 전에 휠베이스가 무려 3170mm라고 자랑을 해드렸는데요. 과연 그 3170mm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번 뒤쪽으로 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뜨거. 지금 이렇게 제가 1열에서 2열로 넘어오게 됐는데 확실히 1열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 운전의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뒤로 쭉 빼지도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하지도 않은 딱 표준적인 위치에 맞췄고요. 제 정보를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키가 175에 몸무게 76kg, 아주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의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 헤드룸 먼저 보실게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약 손가락 2개 정도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80 초반이 조금 넘으신 분들은 작지 않을까 싶은데,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약간의 쿠페형을 담아내서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는 점. 대신에
레그룸은 정말 깡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손바닥이 2뼘이나 되는 길이가 남아 도는데요. 그렇다 보니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하더라도 무릎이 의자에 부딪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 썬블라인드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수동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창문 여는 버튼과 함께 올려주시면 썬블라인드가 먼저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주시면은 썬블라인드가 먼저 내려가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를 보게 되었는데요. 창문뿐만이 아니라 후면의 썬블라인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쪽에서 열선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면 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후면에 썬블라인드가 올라가고, 반대로 열린 버튼을 누르면은 썬블라인드가 내려가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괜히 3170mm라는 휠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게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보셔도 더 큰 손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옵션이 부족하다고 충분히 느끼실 분들은 있지만, 마세라티는 사실 옵션 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성으로 타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최종적으로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뜨거. 지금까지 마세라티, 그 중에서도 콰트로 포르테를 알아봤는데요. 콰트로 포르테가 사실 스탠다드라고 해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옛날만큼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인데요. 대신 마세라티만의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차량 가격만큼이나 굉장히 폭넓은 프로모션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마세라티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심사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이 프로모션을 따로 빼서 보증금으로 혹은 초기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쉽게 승인을 낼 수 있는 부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장재원 과장의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나중에 또 새로운 자동차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